안녕하세요. 산모라인외과 의원 원장 이길선입니다. 독감에 걸리셔서 약을 처방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독감인지 걱정이 되실까요? 오늘은 독감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감 치료제의 기전을 잠깐 살펴보면 독감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니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독감 치료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약은 타미플루입니다. 그리고 주사제로 사용되는 페라미플루라는 약제도 있고요. 작년부터 국내에 판매가 시작된 단 1회 복용하는 조플루자라는 경구 약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아닌 흡입제로 사용되고 있는 리렌자라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제별 특징을 조금 살펴보고 나한테 어떤 약이 잘 맞을지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제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미플루는 사용한 지 오래된 약이라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는 약제이고요. 신속항원이나 PCR 검사에서 확진이 된 경우 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검사에서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린 유소아 그리고 임산부들한테는 검사 없이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10,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장애가 약 10%의 환자분들한테 발생하고 내성 발현이 된 인플루엔자 들이 좀 있는 편이어서 내성이 있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때는 듣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성 발현의 위험 때문에 중간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꼭 반드시 5일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페라미플루라는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치료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꽤 많아졌는데요. 과거에 보통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시고 오심, 구토 등의 이제 부작용으로 좀 힘드셨던 경우 주사제를 희망하기도 하시고 약을 5일간 다 챙겨 먹는 게 본인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주사제로 가능하다면 맞고 싶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맥 주사로 해열제를 투여하는 경우 같이 치료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보통 페라미플루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로 20분 정도 투여하게 되고요. 한 번만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미플루와 페라미플루는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구로 먹느냐 아니면은 이제 정맥 혈관으로 주사로 투여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 효과 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페라미플루 같은 경우는 약이 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요. 비보험이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만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나온 약제인 조플루자라는 경구 약제도 있습니다. 20년 만에 새로운 기전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이고요. 1회만 복용하는 약제로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1회 복용이다 보니 이제 다회 복용을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에 내성이 있는 인플루엔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단점은 현재까지는 비급여 약제로 약국마다 사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8, 9만 원의 약값을 보입니다. 그리고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가 아닌 흡입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리렌자라는 흡입제입니다. 하루 2번 5일 동안 흡입하는 흡입제입니다. 급여 적용도 가능하지만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과 기관지 수축이 있기 때문에 천식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지는 않아서 흡입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용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이 진단되면 흔히 사용하는 인플루엔자 약제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투약 후에
드물게 이상행동 등의 정신신경 증상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페라미플루, 타미플루 투여 후에 이상 증상들이 보고된 바가 있고 주로 소아청소년한테 흔하진 않지만 주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사용 후에 첫 이틀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지켜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뇌증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이상 행동이 약제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가 뇌에 증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이상 행동인지는 아직은 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약 중에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빈도를 본다면 타미플루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페라미플루이고요. 작년에 신규로 출시된 조플루자의 경우 아직까지 처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렌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처방 빈도를 보이고요. 타미플루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효과와 안정성이 확보된 약제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에 맞다면 비용 역시 저렴하기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본원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이고요.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약제 위장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5일을 모두 채워서 복용을 해야 하기에 속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처방되는 주사제가 페라미플루입니다. 비용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약을 길게 먹기는 싫고 독감 때문에 해열 진통제나 이런 주사제들을 같이 희망하시는 경우에 이제 해열 진통제 주사와 함께 이제 페라미플루라는 치료제를 같이 투여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우리가 조플루자 같은 약제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타미플루에 내성이 있는 분들한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5일 동안 먹기 싫고 나는 주사도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외래 처방약으로 단 1회 복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흡입제라고 얘기 드렸던 리렌자 같은 경우는 반기능이나 신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법이 경구 약제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 그러면 항바이러스제 사용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을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이 몇 날 며칠 동안 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고 48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유행 시기가 돼서 이제 발열이 있거나 심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너무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빠른 호전을 보일 수 있고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타미플루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반드시 5일을 복용을 하셔야 내성 발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감 치료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병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가 뭐가 좋아요 한다고 사실 처방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가지고 있으신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담하시고 평소에 위장관 증상이 있는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상의하시면 환자분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